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다시 수학2 집합과 명제부터 이제 차근차근 처음부터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집합과 명제에서 우리 집합을 먼저 볼 건데요. 자, 집합이라 함은,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이제 집합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이 부분의 기초를 처음부터 다시 쌓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합은, 자,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가르키는 대상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즉, 이 대상이 모호해지면 이거는 이제 집합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분명한 것들, 가르키는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했어요. 자, 이제 학교에서 갔는데 학교 반에서 자,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이러한 집합을 만들려고 했더니 키가 몇부터 큰 것이냐, 뭐 170부터가 큰 거냐, 180부터가 큰 거냐라는 이 상대적인 기준 때문에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이라 하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지 대상이 모호해지죠.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가 아닌 뭐 서양권에서는 이제 180 이상이 정말 큰 키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평균 키가 한 17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175 이상부터는 큰 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대상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확히 가릴 수가 없는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이런 표현은 집합의 표현으로서 적당하지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키가 175 이상. 자, 정확한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내 키가 175, 175.1 이거보다 크면은 이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걸 대상을 명확하게 해줄 수가 있죠. 따라서 키가 175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즉 가리키는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 집합은.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그래서 175인 사람들의 모임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뭐 철수도 175보다 컸었고 뭐 누가 있을까요? 뭐 제임스도 175보다 크고 뭐 다나카상도 뭐 이제 175보다 컸어요. 자, 그럼 이렇게 집합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사람들 또는 하나하나의 객체라고 부릅시다. 하나하나의 이제 객체, 대상. 자, 이 대상들을 뭐라고 부르냐? 우린 원소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즉, 키가 175인 사람들을 모임했더니 이 안에 철수, 제임스, 다나카 이렇게 세 사람이 들어갔다면은 이 안에 있는 철수, 제임스, 다나카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뭐라고 한다? 원소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함기호, 약간 이제 삼지창 모양처럼 나온 이러한 포함기호가 있는데 이거는 자, 집합과 원소 사이의 포함 관계입니다. 집합과 원소 사이. 나중에 가면은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포함 기호도 나타나는데요. 자, 일단은 집합과 원소 사이를 나타내는 포함 기호를 한번 봅시다. 자, 이 포함 기호는 항상 이 벌어진 쪽이 집합을 향하게 되는데요. 일단 자, 이렇게 삼지창을 이렇게 그려낸다고 하면 벌어진 쪽이 집합이 들어가야 되고 이제 이 다물어진 쪽이 이제 모인 쪽이 원소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포함기호가 있을 때, 자, 주어진 원소가 집합 내에 포함이 되면 어떻게 써준다? 자, 이 원소가 집합에 포함된다 해서 이 삼지창을 그려준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키가 175인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뭐 A 집합이다 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써줘야 돼요? A 집합에는 누가 들어간다? 뭐 철수가 들어간다. 뭐 제임스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포함 관계를 써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또 만약에 주어진 원소가 집합 내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이 삼지창에 이제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이 대각선을 찍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뭐 집합 A, 자, 키가 175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안에 자, 0이가 들어갔어. 0이가 포함되지 않아. 그럼 이 0이는 집합 A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대각선을 찍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게 자, 10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을 A라 하자 했어요. 자, 그럼 이 집합 A 안에는 어떤 원소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10보다 작은 소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뭐뭐뭐 있겠어요? 자, 2, 5, 2, 3, 5, 7. 쭉 이렇게 4개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 자, 2는 이 집합 A 안에 포함이 된다 해서 삼지창을 그려줄 수가 있고요. 자, 1은 집합 A 안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삼지창에 대각선을 찍 그어주시면 됩니다. 항상 삼지창이 열린 쪽은 집합, 닫힌 쪽은 원소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즉 집합의 표현 방법이 있는데요.
자, 집합의 표현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제시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원소 나열법이고, 두 번째가 조건 제시법,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벤 다이어그램은 이제 차후에 얘기를 할 건데요. 벤 다이어그램은 일단 자, 이 집합을 그림으로서 표현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원소 나열법부터 한번 봅시다. 자, 원소 나열법은 무엇이냐? 자, 중괄호. 지금 이렇게 어떤 모양이에요? 이제 괄호에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가운데가 좀 튀어나온 모양이라고 하죠. 이 중괄호 모양 안에, 이 중괄호 안에 자, 모든 원소를 하나하나 일일이 나열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를 들어져 있는 게 이 중괄호 안에 지금 1, 2, 3, 4 그리고 뭐 A, B, C, D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즉, 이 중괄호 안에 들어있으면 1이고 2, 3, 4 뭐 숫자도 상관없고 이렇게 문자로 A, B, C, D가 이 집합 안에 포함되는 모든 원소들이라는 겁니다. 즉, 첫 번째 집합에는 1, 2, 3, 4가 이 원소들이고, 두 번째 집합에서는 A, B, C, D가 이 집합의 원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건제시법이 나와 있는데요. 조건제시법은 무엇이냐? 자, 원소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조건, 자, 이 공통으로 가지는 조건을 제시해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공통으로 가지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표현할 때는 학생분들이 직접적으로 표현할 때는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문제상에서 집합을 나타낼 때는 보통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공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이 집합을 우리가 원소나열법으로 표현을 다시 할 수가 있어야 문제를 푸는데 용이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시로 나온 걸 보시면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일단 조건제시법의 방법은 자, 첫 번째 x라는 게 나왔고, 지금 x 이제 하고 짝대기 하나 나왔는데 이거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바. 막대기 우리가 영어로 바라고 하죠. 그래서 x 바 x라고 하고, x 바 x는 10 이하의 소수라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자, x 바 x는 x 바라는 뜻은 무엇이냐? 자, 하고 자, 여기 조건이 이렇게 써 있어. 이걸 우리가 쉽게 한글말로 표기를 하면 자, x는 집합의 원소인데 어떤 원소냐고 하면 자, 뒤에 조건을 만족시키는 x가 집합의 원소이다. 즉, 이걸 이제 첫 번째 집합을 풀이하면 자, x 바 x라고 하는 건 자, x 바 하면 지금 앞에 나오는 x가 집합의 원소인데 이 x는 어떤 녀석이냐 하면은 x는 10 이하의 소수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뒤에 녀석도 마찬가지죠. 자, 첫 번째 우리 집합부터 표현을 하면 그럼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이래. 원소 나열법으로 다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10 이하의 소수니까 얘는 2, 3, 5, 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것도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x 바 x는 5보다 작은 자연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얘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는 이 집합의 원소인데 어떤 x냐? 5보다 작은 자연수인 x는 이 집합의 원소이다 라고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를 다시 고치면 어떻게 돼요? 얘는 5랑 같다. 5보다 작은 자연수인 x들의 집합,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집합으로 이제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을 그림으로서 표현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위에서 주어진 우리 두 개의 집합을 이제 그림으로서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그러면 자, 두 집합을 각각 우리가 첫 번째 집합을 A로 이제 정의를 하고 두 번째 집합을 우리가 B라고 한다면 자, A, B를 어떻게 그림으로써 그리냐? 자, 집합 A를 이렇게 원을 그린다고 하면은 자, 원 안에는 이 원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집합 A라는 원 안에 집합 A 원소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뭐 2, 3, 5, 7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B를 제시하려고 보니까 B는 지금 어때요? 1, 2, 3, 4니까 집합 A와 B 사이에 공통된 원소가 있죠? 뭐예요? 2하고 3이 들어가 있죠? 즉 2하고 3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1, 2, 3, 4 이렇게 독립적으로 그리지 않고 어떻게 한다? 얘를 공통으로 포함을 하기 때문에 B를 같이 이렇게 포함시키는 원을 그려줘서 얘를 B로 나타내고 2, 3이 들어갔으면 1, 4가 부족하니까 이 A와 B가 겹치지 않는 부분 바깥쪽에 1, 4를 그려주면 벤 다이어그램으로서 집합을 표현한 게 되겠습니다. 네,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집합 C를 만족할 때, 자, 집합 C를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시오 했어요. 자, A, B가 일단 있고요. 집합 C를 보니까 C가 어떻게 표현이 됐어요? 자, 조건제시법인데, 자,
A 곱하기 B, AB죠, AB. AB가 지금 이 집합의 원소인데, 이 AB는 어떤 AB냐? 먼저 A는 지금 A의 포함규로 들어가 있죠? 집합 A의 원소다라는 표현 되겠죠? 그리고 B도 지금 집합 B의 포함규로 들어가 있으니까 스몰 b는 집합 B의 원소다. and니까 뭐예요? 그리고로 표현되죠? 그레고가 아니라 그리고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 C는 A와 B의 곱인데 스몰 a는 집합 A 원소이고 스몰 b는 집합 B의 원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자, 집합 C는 원소날법으로 표현을 하면 자, 먼저 A에서 원소 하나 골라야 되니까 2 하나 고를게요. 그리고 B에서 원소 골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고르면 2하고 마이너스를 곱해줘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2가 생길 테고요. 그리고 다음 거 2하고 B의 원소 0을 골라주면 되겠죠? 그럼 2하고 0 곱해야 되니까 0 나올 테고요. 2하고 그 다음에 B에서 1 골라주면 2하고 1 곱하면 2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5도 이제 A에서 5 고르고 B에서 마이너스 1 고른 것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5 곱하면 마이너스 5, 0하고 그러니까 5하고 0 곱하면 0, 그리고 5하고 1 곱하면 5. 자, 이렇게 써주셔도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뭐예요? 지금 0하고 0은 어차피 공통되죠? 하나만 써주면 되겠네요. 좀 더 보기 좋게 정리하면 우리 작은 것부터 커지는 순으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0은 한 번만 써주고 2, 5 이런 식으로 써주면 집합 C를 원소날법으로 표현한 게 되겠네요.